안녕하십니까. 이제 2020년 이제 1월 6일 월요일 오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근데, 새해 첫날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동시에 이란의 솔레이마니네 이제 이란의 군 실세격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는데, 그 솔레이마니를 이라크에서 저격 포격을 하며 사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의 이제 갈등이 좀 고조가 되었고요. 일단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이제 미국인 한 명이 이제 이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포위를 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하겠다라고 작년 말에 한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한 이제 보복 행위가 이제 새해 첫날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금값과 원유가 급등을 했으면서 달러가 또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솔레이마니를 죽인 방법은, 솔레이마니에 대해서 도청, 그 다음에 정찰기, 이제 이런 드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솔레이마니 위치를 파악을 했고, 또 사살할 때도 드론으로 인해서 폭격으로 저격성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기사들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제 전쟁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결론부터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자면은, 일단 전쟁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극적인 긴장감을 좀 최대한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근거로는 이런 긴장감이 미국과 이란 양국의 이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이란은 2015년, 16년 이제 이때 이제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이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과 이란과 핵 협상을 하면서 경제 제재가 풀리고 이란이 경제가 좀 급속도로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했던 핵 협상을 파기를 하고 다시 원유 수출의 길이 막히면서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는데, 이란의 이제 그 권력층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그 뒤로 뭐 내전에 대한 가능성도 있었고, 또 권력자들이 교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쿠데타, 뭐 내전지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부의 적이 아니고 외부의 적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이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두고 내부를 결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한테 맞고 있는 이 상황 굳이 그대로 맞고만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사우디를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적당히 도발하면서 약간의 도발성 행위만 좀 이어가지 않을까. 북한이랑 똑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에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도발 정도, 그러니까 미사일만 발사하는 도발을 하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란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발만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출국인데, 원유의 지금 수요와 공급은 지금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긴장감만 생겼지, 실제로는 공급에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격만 끌어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의 이익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대중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백인 노동자들이죠. 백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정유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지지율 또한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사우디 원유 시설이 마비가 됐을 때는 전략 비축률을 방출을 하면서 원유 유가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방출 계획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계획이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급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유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란이랑 미국이 둘 다 조금 전쟁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제 트럼프도 굳이 전쟁을 하면서 재선운동, 그러니까 재선운동을 하면서 전쟁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건데, 미국과 이란이 좀 긴장감으로 인해서 조정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실제로 MSCI 한국 ETF도 2% 정도 빠졌고, 야간 선물도 하락을 했고, 지금 미국 증시가 3,300포인트가 넘는 상황에서 한 3,10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채권 상황과 지금의 채권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3,100까지 하락을 해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3,10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달러도 지금 강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긴장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로 전환이 되고, 여러모로 우리 시장도 안 좋은 상황이죠. 달러 강세에 유가 급등, 그 다음에 미국 시장 하락,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한 2060에서 2100 정도, 코스닥은 630 수준까지 조금 경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조정장에서는 조금 뭐 하락을 그대로 맞는 것보다 뭐 금이랑 뭐 원유에 대한 대체 투자도 있고, 조정 시에 좀 저가의 반도체 종목들을 잡을 수 있도록 재편성하는 게 2020년 신년 계획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전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